네, 반갑습니다. 경설철학입니다. 오늘은 정묘일이죠. 이 편인이죠, 편인. 예, 편인의 생을 받고 여기도 마이너스 쓰고 여기도 마이너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구조죠. 밑에서 받아먹는 게 좋다. 힘들게 쫓아가는 것보다 관인 상생되는 사주가 제일 좋습니다. 예. 자, 이 편인을 깔았고 정묘일주는 외견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유약해 보이지만 편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있죠. 강한 사람입니다. 유약하지 않다. 또 이 고집스럽죠. 자기만의 어떤 뭔가 하나에 꽂히면 절대로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운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도화죠. 도화묘는 도화라는 건 인기살 이렇게 얘기했죠. 첫째, 내가 인기인이 되려고 한다. 인기인. 두 번째,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죠. 그래서 사람이 많죠. 주위에. 사람의 도움이 많다. 인기가 많아서 사람이 많고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배우자도 이런 작용이 있겠죠. 배우자 공간이죠. 나의 공간이면 나의 공간인 동시에 배우자 공간이기 때문에 배우자 역시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역시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배우자도 이렇다는 거죠. 이 좌오묘유는 묘유는 중심이죠. 왕지 중심인데 그래서 항상 중앙에 서려고 하죠. 골목길을 싫어하죠. 번화가 화려한 곳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좌오묘유가 도화인데 도화는 도화더라도 묘라는 건 어린 새싹이고 봄이니까 귀엽죠. 그래서 이 묘 도화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같은 도화라도. 예. 이 오도화를 쓰면 굉장히 화끈하고 열정적이겠죠. 예. 묘는 귀엽다. 오는 그렇다. 이 자도화를 쓰면 도화는 도화인데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이제 이 음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예. 물이라는 건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도화는 도화인데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유는 도화는 도화인데 까칠하죠. 금이니까. 뭔가 좀 다가가기 어려운 이런 까칠한 도화죠.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묘 도화를 쓰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좀 귀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심에 쓰려고 한다 이렇게 되고 또 이 묘라는 건요 이 손이에요. 손 을도 손이죠. 손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렇게 되면 뭐죠? 그림을 잘 그리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죠. 그림 그리는 거 뭐 붓글씨 이 붓글씨 이런 걸 이제 잘하죠.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걸 잘합니다. 손재주가 좋습니다. 이 묘 자체만으로도 도하면 손재주가 있는데 특히 도화라는 건 이제 아름다운 거죠. 색칠하고 꾸미고 이것도 되죠.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하는 것도 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원주에 갔는데요. 원주에 이렇게 철학관이 많죠. 철학원, 뭐, 역수론 이런 거 많잖아요. 역수론. 또 타로집도 많죠. 타로 이렇게 막 써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여관에서 많이 했어요. 여관에 보면 철학관 이래가지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많았습니다. 여관에서. 그래서 여관에 이렇게 여관 철학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는데 잘 못 봤는데 그 원주에 갔는데 원주에 이제 그 갔다가 보니까 이게 타로 있더라고요. 타로 해가지고 유명한 타로 뭐 원주에서 최고의 타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 타로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통변하는가. 이 사람이 또 사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가서 이제 배울 게 있으면 이제 돈 주고라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찾아다닙니다. 또 우연찮게 지나가다 보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떤 갔어요. 갔는데 여자분이 이제 타로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붓글씨를 써놨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붓글씨가 몇 점 있는데 이 붓글씨를 본인이 쓰셨냐고 물어보니까 여자 타로 선생님께서 예, 제가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혹시 사주 내에 묘라는 글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랬더니 본인이 정묘일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정묘일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묘일주들은 이렇게 도화 작용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 오화도 이 촛불이잖아요. 뭔가를 밝게 비추고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작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가들이 많죠. 붓글씨를 쓰거나. 그래서 그분도 이 붓글씨를 아주 잘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묘일주였습니다. 이 정화는 이제 열인가 항상 그랬죠. 빛인가, 열인가, 빛인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빛의 작용인가, 열의 작용인가 항상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묘는 여기서 열의 작용이겠죠. 빛의 작용이 하려면 정해는 이제 빛의 작용으로 보지만 해수를 깔았으니까 정묘는 생을 받았기 때문에 열의 작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도화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려고 하는 거죠. 이 정해는 그냥 어둠을 밝히는 등대 같은 역할이죠. 빛의 작용이니까 남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 촛불 같은 어떤 작용이 있다면 정묘는 열의 작용이 있죠. 묘목의 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를 도화작용이니까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죠. 간목도 이렇게 있죠. 지장간에. 지장간에 이렇게 있는 게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인, 편인.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나만 왔다고 치더라도, 이 월지에 생을 받는 건 굉장히 좋죠. 부모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좋은데, 이 생에도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 생의 반작용. 이게 아가 있으면 이렇게 생을 하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나라고 치면 생도 이만해야 되죠.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아라고 치면 그래야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균형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나가면 좋죠. 적당하게 설기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볼까요? 이렇게만 보면 내가 정화인데 이 묘가 이렇게 있고 또 묘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생이 너무 과하죠. 과하면 내가 정화입니다. 입장이 그러니까 묘목의 입장에서는 묘목이라는 건 편인이니까 모친의 입장이죠. 모친 입장에서 생을 해주는 거죠. 왜 너는 정화한테 이러는 거죠, 모친이. 내가 생을 도와해주는 만큼 너는 불꽃처럼 타오르지 못하느냐. 왜 성과가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해주긴 해주는 거죠. 엄청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정화 입장에서는 이 생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이 과한 거죠. 과하다. 그래서 정화는 오히려 목다 화식이 걸려요. 불꽃을 확 피울 수가 없어요. 또 정화는 은근히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불꽃을 피워가야 되는데 묘목 이 두 묘목이 복음이 돼가지고 이 모친이 불꽃을 확 피우기를 강요해요. 그러면 정화는 이 복음 작용이 있는 거죠. 복음이죠. 엎드려 신음한다. 뭐해? 모친의 너무 과한 사랑 때문에 힘들다가 되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의 반작용이에요. 생이 항상 내가 받아먹는 게 좋다. 생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생의 반작용도 있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게 아다. 아가 이 정도면 항상 설기를 해야 되죠. 설기가 이 정도면
이게 설기치면 독이죠, 독이. 너무 힘이 많이 뺏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크기라면 설기도 한 이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되죠. 이래야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해야 돼. 또 내가 이 정도의 크기인데 설기가 이만하면 이것도 깝깝한 인생이죠. 의욕과 욕심은 많은데 설기차가 이만하니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되는 거죠. 나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도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그런데 결국 할 수 있는 거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은. 너무 많으면 독이다. 힘을 다 도둑 맞아버린다. 말 1시간 만에도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당연을 보충해야 되고, 몇 시간만 움직여도 내가 힘들어서 난 못하겠다고 되는 거죠. 특히 여자 같으면 애를 낳으면 더 심하죠. 그래서 산후 우울증인가요? 우울증 이런 거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아가 있으면 이만큼이면 이 생도 이만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내가 받아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10끼 주면 어느 누가 아무리 음식 저도 음식 좋아하지만 뭐든지 잘 먹고 맛집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 있나요? 소화할 수 없잖아요. 한 4끼 정도는 야식까지 하면 소화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어떤 엄청나게 식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10끼를 생할 수는 없거든요. 생이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생이면 이렇게 생이면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 된다. 생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또 빠져나가는 것도 역시 이러면 생 받고 너무 답답해지는 인생이 안 풀려요. 이 빠져나갈 이 설기차가 너무 작잖아요. 나의 무대가 이상과 의욕은 충천한데 엄청난데 무대가 조그만 거예요. 안 되잖아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여자는 아이 낳으면 산후조울증이 걸리고 독이 돼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일하면 힘들어서 쓰러지고 보약 먹어야 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 들어오고 이 생과 설기가 이 균형이 맞아야 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묘인데 이민년을 만났으니 정관이죠. 정관합이죠. 여기 정인이죠. 좋죠. 직장의 이동, 직장 문서, 발령 문서, 취직 문서, 결혼 문서도 되죠. 여자 같으면 정관 정인이니까 결혼 문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좋죠. 올해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결혼을 한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묘가 되고 이민이 되니까, 여자분 같으면 정관이니까 결혼할 수 있고 또 직장 잡을 수 있죠. 여기 정인이잖아요. 여자분 입장에서 정인 정관이니까 결혼 문서, 직장 문서 되죠. 직장 문서, 결혼 문서, 합격 문서. 좋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이제 결혼 문서는 아니죠. 이게 여자 입장에서 이제 정관이 남편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수생목 한다고 그랬죠. 그 민수의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식신. 식신. 이렇게 되면 정화 여자가 결혼을 했다 치면, 이 남자는 정관을 합했는데, 이 사람은 보면, 이건 남자가 되는 거죠. 임수는 식신하는 사람이니까, 식신으로 가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죠. 상관으로 가면 좀 거칠죠. 터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식신 가는 게 좋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수생목, 목생화. 남편이 식신, 아이처럼 부드럽게 남자친구가 좋죠. 그래서 이런 구조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정묘일주인데
여기가 이제 편인이죠, 편인. 편인을 깔았죠. 일춘대만 여자분이면, 여기 또 이렇게 편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편인이 두 개죠. 그러면 복음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 편인은 미토, 식신, 이 도식작용이 있죠. 식신,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거죠. 목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 이 편인은 여기가 이제 이 자식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일지에 편인을 깔면 자식복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근데 이 편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자식 공간, 여기는 자식 공간이죠. 자식 공간에 이렇게 편인 묘묘를 깔았기 때문에 엎드려 보고 만다. 자식 때문에 편인 자식 때문에 엎드려 보고 만다. 자식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죠. 과하게 생하는 건 힘들다고 그랬죠. 편인 때문에 모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이 자식 공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식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이 되면 엎드려 실망한다. 복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식 때문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편인이니까 당연히 모친 때문에 나에게 많은 생을 해줘서 과한 사랑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도식작용이 있기 때문에 편인이면 이러면 자식 일로 못 들어오죠. 일로도 못 들어오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편인 삼합이 위험하죠. 삼합 정묘인데 인묘진을 깔았다. 이게 이제 삼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의 불리함이 많다. 정편인 혼잡이나 편인 삼합, 정인의 삼합을 틀면 여자는 자식에게 불리함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가 정묘인데 이민이죠. 올해 출산할 수 있죠. 여자분이. 네, 여자분이 올해 정묘 여자분이 올해 출산을 한다면 여기 여기 편인이고 여기도 정인이니까 출산에 관해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쪽에 인목이 하나 있다거나 정편이 혼잡이 돼 있는데 다시 정인이 들어오면 도식작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식 출산이 어렵거나 유산 낙태가 있거나 또 출산에서도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올해 이미 임신해서 출산을 해야 하는 정묘일주 여자분들은 이럴 때 이제 이름을 장명을 아주 잘해야겠죠. 장명으로 보충을 해줘야겠죠. 또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태기를 잘해서 좋은 아이를 출산해야 됩니다. 네, 경설차이였습니다.